리타겟팅과 리마케팅,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파워풀한 광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. 온라인 마케팅 자체가 좀 파워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누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고객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영업을 하고 광고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사실은 뭐 광고 마케팅의 뭐 영업의 역할이라고 하는데, 온라인에서 이게 왜 파워풀하냐? 팔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내 자사몰에다가 올려놓던지, 아니면 내가 그냥 뭔가 서비스라든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든다든지, 제품을 다른 플랫폼에다가 뭐 얹어가지고 판다든지, 여러 가지 뜻 상관없습니다. 도메인 주소 아니면 URL 주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, 이 URL 주소를 모르죠. 사람들은 어딘지 모릅니다.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게 좀 파워풀한 게 뭐냐면은, 이미 유명한 플랫폼들이 있어요. 구글 앱이라든지 생각만 할 수가 있는데, 원래는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틱톡 다 마찬가지입니다. 애플리케이션이에요. 웹사이트라고 보셔도 돼요. 여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. 구글이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사람들이 많이 가요. 거긴 사람들이 일단은 브랜드화가 돼 있어서 들어가서 봅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, 온라인 마케팅이 파워풀한 이유는 뭐냐면은, 핸드폰, 여러분의 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내 IP의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누가 이거를 좋아하겠다라고 타겟팅이 가능합니다. 이게 2010몇 년도만 가더라도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였어요. 왜냐면 그 전에 TV라든지 라디오만 보고 자랐던 세대에서는, 아니면 그 전에 전단지를 보고 옐로북 같은 걸 찾아보던 때에는, 신문에서 광고를 찾아보던 그때에는 이런 게 불가능했었죠.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이 이거를 다 가능하게 만든 거죠. 그게 첫 번째로 파워풀한 건데,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, 그게 TV나 광고, 이렇게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게 훨씬 싸진 거예요. cost per click이라고 얘기를 해서 클릭할 때마다 돈을 받는 거예요. 예전에는 광고를,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TV에다가 광고를 태우려고 하면은 우리 임프레션이 얼만큼 되는 거니까, 네가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오면은 요 15초 동안에 얼마에 내겠다. 뭐 여기는 뭐 방송국이 이만큼 사람들이 보니까 이 드라마 다음에 붙이면은 뭐 되겠다.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, 그 임프레션당 가격을 가서 보면은 이 온라인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유튜브, 구글, 페이스북, 뭐 메타죠. 아니면은 틱톡, 미국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이라든지 뭐 핀트레스트 등등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. 그래서 타겟팅이 굉장히 섬세하고 가격이 쌉니다. 근데 비즈니스, 온라인 쪽에서 비즈니스를 해보시면은, 내가 쇼핑몰을 하든 뭘 하든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. 리타겟팅. 이게 무슨 얘기냐? 만약에 내가 웹사이트가 있어요. 여러분께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,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채널도 좋은 정보가 있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은 구독을 하라고 하죠. 구독을 하라고 하면은 내 알고리즘에 내가 다른 걸 돌아다니더라도 새로운 게 뭔가 나오면은 다시 와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내 웹사이트에서는 요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, 이제 뭐 내 웹사이트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, 사람들한테 내 웹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되니까 외워서 다시 오세요 라고 하면 올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이런 회사들에서 뭘 했냐, 이제 픽셀 아니면은 쿠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, 이 웹사이트에다가 쿠키라든지 픽셀을 합법적으로 심어 놓습니다. 뭐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. 웹사이트에 온 사람들은 그거 다 동의하는 거예요. 마치 여러분께서 네이버 이메일을 쓰던, 구글 이메일을 쓰던, 이메일을 만드는 순간 서명을 한 것처럼 이 웹사이트에 들어왔어요. 이 웹사이트를 들어와서 방문했었던 여러분의 쿠키 기록이 남아 있어서, 여러분께서 구글을 가요. 아니면 저기 뭐 쿠팡을 돌아다녀요. 아니면 아마존을 가요. 그러면 그 옆에다가 내가 돌아다녔던 사람들한테 다시 광고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. 이제 그게 리타겟팅 혹은 리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거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, 웹사이트 구독하는 거나, 아니면은 전화번호 주세요, 이메일 주세요, 그러면은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게요, 아니면 카톡 연락처 주시면은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연락 줄게요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. 아니면 여러분께서 이마트 가면은 전화번호 주시고 쿠폰 주시면은 포인트 쌓아드릴게요 하면서 뭐 보내주는 거. 이 리타겟팅, 요게 사실은 전환이 되는 가장 파워풀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, 한번 봤었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, 한번 보기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비싸게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, 한번 봤었던 사람들한테 다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. 마치 여러분께서 인터넷상에서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돌아다니다가 제 영상을 봤어요. 제 얼굴을 봤어요. 제가 하는 얘기가 일정 부분은 뭐 도움이 됐어요. 그러면 다시 들어왔었을 때 제가 얘기를 하면은,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, 제 생김새 뭐 이런 게 익숙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신뢰가 쌓이는 거랑 비슷하게, 여러분의 비즈니스,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됐던, 여러분의 브랜드가 됐던, 다시 작업하는 게, 이게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파워풀하다.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우리 인터넷 마케터들이 하는 용어 두 가지가 리타겟팅이 있고 리마케팅이 있는데, 이게 뭔가 비슷하잖아요. 근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? 플랫폼의 용어 선택과 맥락에서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, 리타겟팅이랑 리마케팅은 본질은 동일합니다. 이미 다 웹사이트 아니면 앱 안에서 장바구니를 갔던 뭐 행동을 했던 사용자들에게 다시 광고 노출을 해서
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차이는요, 어떤 플랫폼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냐, 이 차이가 있다. 리타겟팅은요, 주로 디스플레이 광고나 소셜미디어 광고, 흔히 배너, 이미지 같은 걸로 보일 때 이런 플랫폼에서는 리타겟팅이라고 보통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가서 이 사람 광고를 한번 봤는데, 웹사이트를 봤는데 자꾸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이 나온다. 이거는 리타겟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리마케팅은요, 구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구글에 들어가셔서 애드월즈에 가셔서 세팅을 할 때는 리마케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구글 생태계에서 구글 디스플레이라든지 봤었던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때는 리마케팅이라고 쓰기 때문에 뭐 쇼피파이라든지 쇼핑몰을 할 때는 이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리타겟팅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서 저는 보통 크게는 리타겟팅이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리마케팅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다. 하지만 본질은 동일하다.